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DNF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 한번 쭉 훑어볼게요. 요약 연결 재무 상태표, 재무에 관한 상태를 알려주는 표, 재무, 자산과 부채, 뭐 니꺼 내꺼 내꺼는 아니지,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거.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것들, 뭐 현금성 자산 은행에다 맡겨 놓은 거,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것들, 단기 손익, 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거는 뭐 주식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 단기 금융상품 이런 거, 매출채권은 일해주고 돈 받은 거 받을 거, 재고는 재고.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것들을 비유동이라고 한다. 보통 뭐 건물, 땅 이런 것들, 아니면 장기성, 뭐 적금 이런 것들 될 수 있지.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비유동이 붙으면 장기성 부채 1년 이상 갚아야 될 거. 자본 항목에서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고 주식 액면가. 그리고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빼고 나머지 주식수 곱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뭐 기타 자본 항목, 뭐 뭐 해외 사업에 여러 가지 또가 있는데, 그거는 뭐 자기 자사주를 사면은 어디서 사야 되나, 자본을 여기서 사야, 자사주를 사는 거, 요런 데서, 요런 항목에서. 이익잉여금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나오면은 쌓이는 거를 여기 항목에다 쌓아두는 것. 배당은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나간다.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을 못 준다. 그래서 자본 총계, 자산 총계, 부채.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다. 자산은 그러니까 빚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지. 100억 자산가, 100억 자본가, 100억 자본가가 더 부자라. 자, 그렇게 해서 얘들의 유동 비율이 249%, 당좌 비율은 250%, 유보율 2400%. 요것만 봐도 뭐 탄탄하다 맞지. 부채율 22% 끝났다 맞지. 재무로는 얘들 걱정 없다 넘어가고. 자,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에 연결과 별도, 요약 연결 있고 요약 별도가 있는데, 별도는 얘들이 이제 자회사 DNF 뭐 솔루션, DNF 그거 회사 하나 있고, 솔 옵틱스 그 있잖아, 캠 옵틱스 그 광통신 하는 그 업체 지분 거까지 포함 안 시켰을 때를 별도고, 그까지 다 포함시키면 연결과 별도의 매출, 전체 매출은 봐봐, 전체 매출이 250억 280억이거든. 280, 그러니까 한 30% 정도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안 했고, 안 했고,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건 그때 짚으면 되고. 연결 재무제표로 이제 들어가면은 자산,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는데, 칠해놓은 게 작년과 조금 차이 있는 거. 매출 채권 60억인데 76억, 재고자산 519억인데 545억, 뭐 조금 더 증가했는 거.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시 한번 더 짚어야 돼. 전자공시나 홈페이지 봤을 때 삼성전자와 밀접한, SK 하이닉스와 밀접한 반도체를 만들 때, 메모리 반도체 혹은 그런 걸 만들 때 들어가는 필수 가스, 뭐 특수 가스, 뭐 재료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의 매출이 올라가면 얘들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재고를 얘들이 지거 임의로 재고를 쌓아둘 수 있겠나 생각해 봐봐. 얘들은 납품할 때가 삼성밖에 없어. 근데 삼성이 주문이 들어와야 재고를 쌓아두고, 혹은 주문이 들어와야 그거 물건을 팔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얼마만큼의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사인이 없으면 얘들이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없고, 맞지? 다른 데 팔아먹을 만한 사이즈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나? 내가 판단했을 때는 사이즈 다른 데 팔아먹을 그거보다는 삼성 SK 매출이 너무 크니까 걔네들만 보고 지금은 달리고 있다. 다른 데는 삼성하고 SK의 매출을 들어가고 물건을 대주고 있으니까 너도 쓸려면 써라. 요런 정도의 지금 수준이라고 본다라면, 재고자산 이꼬로 삼성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많이 쌓여서 가동 뭐 영업 그걸 좀 중단했다며. 재고를 좀 소진할 때까지는 조금 이제 생산 좀 이렇게 좀 줄였다가 재고 좀 어느 정도 소진하고 이제 다시 뭐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쌓였다고 보고. 그리고 또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게 캠 옵틱스.
캠옵틱스 회사를 흡수하면서 거기에 있는 재고도 조금 불어났어. 그래 불어났는 거 해서 올라갔고, 그럼 매출 채권은 얘들은 뭐 삼성과 SK와 거래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 어차피 다 받을 돈이니까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1%밖에 안 되니까 의미 없다. 유형자산 913억에서 955억으로 불어났고, 나머지는 비슷. 외상값 57억에서 106억으로 늘어났고, 외상값이 늘어났다는 건 얘들은 삼성하고 거래하는데 삼성하고의 외상값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서 혹은 뭘 하기 더 위해서 더 땡겨 왔다라는 소리잖아, 맞지? 줄 거 물건을 돈 안 주고 일단 가져와서 가동을 시키고 있다는 소리잖아, 맞지? 요거는 뭐 큰 의미도 없는 거지. 자, 그렇게 별 문제될 만한 건 없었고, 계산서 쪽으로 가보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띄면 원가가 얘들이 한 75% 나오더라고, 원가가. 그럼 나머지 25%에서 고정비 띄고 나머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원가가 75%, 그러고 판관비가 22%. 와, 그래서 65억 빼니까 영업이익이 5억밖에 안 돼. 영업이익 5억이니까 영업이익이 1.7%. 1.7%로 회사 돌리면은 그거 마진 남나? 안 남거든. 작년에 보니까 작년 330억에 원가가 239억이면 72%인가? 239 나누기 330. 72.4%. 원래보다 2.5% 적었던 거지. 원래는 75%인데 이게 72%니까 원가 낮아졌고, 판관비 50억인데 65억. 이거 올라가는 게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게 판관비가 고정비가 올라갔던 게 수수료가 한 10억 정도 증가했더라고. 수수료가. 인건비는 안 증가했어. 인건비는 안 증가하고 뭐 고정비 중에서도 수수료 쪽, 그 연구개발비 조금 더 증가했는 거지. 수수료, 이 회사가 수수료를 어디다 수수료를 준단 말이지? 수수료가 하여튼간에 10억이 넘어갔더라. 그건 신기해.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짚고. 그래, 고정비가 한 10억 정도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다 빠지니까 5억밖에 안 되더라. 5억밖에 안 되는 그 가운데서 금융 수익 띄고 붙이고, 금융 비용 빼고, 기타 수익 빼고, 기타 비용 빼고, 기타 수익 더하고, 그리고 세금을 36억을 환급 받았어. 환급은 뭐고, 세금 더 걷어갔으니까 요번엔 돌려주겠다. 이 36억 없었으면 얘들은 뭐고, 6억에서 4억 빼면은 2억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그만 3억 정도 되는데, 3억 정도에서 EPS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들은 36억 환원이 되어가지고 39억이 돼버렸다. 39억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승한 게 아니지. 매출이 꼬라박은 거지. 꼬라박은 거. 매출이 꼬라박고 영업이익도 꼬라박은 거야. 박살난 거지.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나왔는데 박살난 거지, 맞지? 이 회사는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딱 보니까 그거만큼은 아닐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더라. EPS는 359원이 나오는데, 359원으로 계산하면 나가리 큰일 난다. 359원으로 계산하면은 4, 32, 4, 5, 20, 1,400원 정도. 359 곱하기 4는 1,400원 나오잖아. 지금 17,000원. 17,320원 나누기 1,400 얼마? 36원 하면은 PER 10이 나와가지고, 와, 싸다. 적당하네. 이 하면 헛방이라고. 이 세금 환급 받는 거 그거 빼고 계산하니까, 세금 다 빼고 이거 영업이익 기준인데 세금 한 12억 정도 나오더라. 작년에 12억 나갔고 올해도 한 12억 예상 잡고, 영업이익이 5억이잖아. 5억에서 곱하기 4 1년치를 하면 20억이잖아. 20억에서 12억 세금 빼면 8억이잖아. 8억 나누기 1100만 주 해서 계산을 하니까 PR이 요거 뒤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뒤에 가면은 한번 보자. 그래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계산했던 게네 영업이익이 예상 세금 12억 빼고 계산한 게 PER 59 정도 나오고, ROE는 8억 순수익으로 잡고 계산하니까 자본을 나눈 값이 0.5%. 너무하다, 맞지? 0.5%. 0.5%. 그러면 거의 얘들은 그냥 수치로, 이 멀티플 수치로는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맞지? 멀티플 수치로는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EPS 수치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수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거 세금 환급 36억이 들어와서 올라간 거지. 절대 이걸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딱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자본 변동표, 자본이 변동되려 그러면은 까먹든지 돈을 벌든지 아니면 그 자본으로 뭘 하든지 배당을 주는 것도 자본으로 쓰는 거고 당기 순이익도 자본으로 쌓이는 거. 그게 어디 항목? 이익잉여금 항목에 쌓인다. 환율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쌓이더라. 뭐 이런 것들 있겠지. 이렇게 해서 자본이 늘어났다. 현금 흐름표는 회사 입장에서 돈이 있으면 플러스, 그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줄 돈 플러스, 준 돈 마이너스, 줄 걸 플러스, 받을 걸 마이너스. 왜 받을 걸 안 받았잖아. 받았을 걸 마이너스. 안 받았으니까 줘야 될 걸 플러스.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그게 뭐다? 영업. 돈을 버는 행위로 현금이 흘러가는 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기한다. 투자는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 투자를 안 했으면 플러스. 그리고 재무 활동은 자본의 변동 혹은 차입금,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 주고 빌리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영업 활동은 31억 플러스인데 얘들은 단기 순이익 39억, 그게 커서 마이너스를 면했지. 안 그러면 얘들 마이너스로 봐야지. 거의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지. 단기 순이익 39억이 이거 다 커버한 거지. 조정, 자산 부채 경감, 매출 채권, 뭐 이렇게 외상값 이런 것들 뚝 됐을 때 법이 39억이 컸다. 그래서 31을 일단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어디에 투자했는가 보니까 유형자산 54억, 요게 큰데 맞지? 무형자산 1억이고 나머지는 뭐 단기금융상품 감소, 이건 팔았다는 소리고, 재무활동에서는 1억 7천을 갚았다라고 나오는데 단기 차입금 땡겨오는 거 64억 땡겼고 갚는 거 65억 갚았고, 그러니까 65억 정도를 뭐 갚았다 땡겼다 하네 맞지? 그리고 뭐 리스 6천만 원 5천만이니까 패스. 시작할 때 79억으로 시작했는데 71억이 됐다. 8억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 감소했다. 작년 이맘때는 144억이었다. 작년 대비 배로 감소했다 맞지? 지금 이제 대주주를 보면 김명훈 대표이사고 180만 주 16%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81만 주 2만 5천원에서 205억인가 투자해서 2만 원, 주당 2만 5천 원. 2만 5천에 삼성전자 샀다. 지금 근데 얘들 DNF 주가는 17,000원이지. 박살나다 삼성보다 더 싸게 산 7%를 가지고, 삼성은 7%를 가지고 있다. 자, 캠옵틱스 지분을 47%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근데 캠옵틱스가 돈을 못 벌어. 이렇게 매출은 37억 올렸는데 단기 순이익은 3억 4천 마이너스야. 매출에서 순이익까지 나오려 그러면 원가 띄고 맞지? 고정비 띄고 맞지? 그리고 세금 띄고 맞지? 그리고 기타 수익 기타 이익 떼고 금융 수익 금융이익 띄는데도 마이너스라는 거지. 플러스도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까먹고 있는 회사. DNF 신소재도 마이너스 까먹고 있는. DNF 신소재는 그냥 매출 자체가 1억 5천밖에 안 되고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그 자기의 3배만한 게 까먹고 있다라는 소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 1억치 팔았는데 적자가 3억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37억치 팔았는데 적자가 3억이라는 소리하고는 다르지. 큰 요렇게 돼 있다. 이 두 회사가 크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 손실 충당금은 77억의 매출채권 돈 받을 게 있는데 일해주고 돈 받을 그 권리가 있는데 요 중에 1% 정도를 못 받는다 생각하고 7,600만 원을 설정해놨다. 그러니까 1% 정도니까 100개 중에 1개 정도 못 받고 다 받는다는 소리지. 거의 다 받는다는 소리지. 자, 그리고 손실률은 0.01%다. 연체 안 된 거는 0.01%. 1000분의 1 수치로 못 받을 확률이 있지, 연체되지, 있지, 다 받는다는 소리지. 삼성하고 SK하고 거래를 하니까. 그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서는 회사채의 59%, 59억, 상장 보통 주식의 66억. 요건데 얘들 어떤 회사는 이게 어떤 주식에 어떻게 샀고, 회사채는 어떤 회사를 어떤 식의 회사채를 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은 그런 거 안 적어 놓더라. 재고 자산에 봐봐. 제품 136억, 그 원재료 216억, 뭐 반제품 137억 이렇게 나오는데 545억, 작년 519억보다 증가했다 나오는데 요게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니까 캠옵틱스 그리고 DNF 재고를 구분해서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짚도록 하고 넘어간다. 지금 유형자산이 돈 취득한 게 56억치, 건설 중인 게 56억치 지금 쓰고 있다. 이런 게 있지. 지금 쓰고 있는 거,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건설 중인 자산에 77억, 투자 약정액이 77억이다. 이런 것도 있고. 자, 무형자산이, 봐봐. 무형자산.
99억이었는데 취득원가 99억이었는데 이게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DNF의 영업권도 있을 거고 영업권이란 게 뭐고 우리 거래처 내가 만약에 방역업체고 100개의 거래처가 있어. 그럼 100개에서 얼마 벌어들이는 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 벌어들이는 게 있고 누군가 뭐 방역업체를 인수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고정 한 달에 얼마 나오니까 평균적으로 뭐 석 달에서 나누기 3해서 이 정도는 내가 이제 뭐 권리금 쪽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영업권 그렇게 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영업권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거든. 그래서 99억을 설정했는데 83억이 뭐다? 손상 차손 누계액 83억이 아니더라. 이래 돼버린 거지. 캠옵틱스를 흡수할 때 영업권이 99억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83억이 빵꾸냈네 가라였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지. 잘못 샀단 말이야. 잘못 샀다. 잘못 샀다. 아 이게 아니다. 빵꾸 났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석했거든. 빵꾸 났다. 그래 영업권이 지금 83억 빼니까 15억 남다는 거지. 15억. 그래서 지금 영업권이 15억 돼버렸어. 그래서 38억밖에 안 돼. 이제 38억. 회원권, 고객가치, 로열티 이런 거 다 합쳐서 38억. 기존에는 164억 됐는데 이제 38억 됐다. 이 말이지. 이 말. 내가 해석은 이래 했거든. 정부 보조금으로 뭐 EUB, 어제 EUB가 생각 안 나가지고 EUB, ASML, EUB 장비 뭐 작년에는 정부 지원금을 22억씩 받았는데 올해는 한 4억 정도 받는다. 캠옵틱스 그리고 DNF는 얼마 안 되는데 캠옵틱스가 합치니까 이게 좀 많이 받았네. 4억 정도 된다. 작년에는 22억 받았다. 보조금. 스톡옵션은 21년에 근무 한 2년 한 직원들한테 4만 주를 풀었다. 4만 주. 얼마 뭐 살 수 있는 거 스톡옵션이 뭐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얼마로 자사주로 자기들이 사놓은 거를 얼마 뭐 스톡옵션 한다고 주식을 스톡옵션은 주식을 발행한다 맞지? 다시 새로 그 주주 회의 해가지고 스톡옵션 한다고 주주를 이렇게 주식을 다시 만들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 근무 2년 한 사람한테 4만 주를 풀었는데 뭐 몇 주 이상 살 수 있다. 그 대신에 사고 나면은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팔지 못한다. 팔 때는 회사에다 팔아야 된다. 일반에다 못 판다. 그런 거 있고 기간이 지나면 네가 팔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막 그런 것들 규정이 적어놓겠지. 안 그러면 시중에 막 풀리니까. 배당금은 요번에 23억 지급했다. 기초 그러니까 연결 자본 잉여금이 874억으로서 전기에는 넘겨받았는데 배당 23억 주고 순이익 57억 들어와서 911억으로 돼서 올해는 911억으로 넘겨받았는데 이번에도 배당 23억 줬더니만 순이익이 또 41억 들어왔네. 그러면서 930억이 됐네.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자본금이 쌓이는 거지. 자본잉여금이. 그리고 이게 매출이 반도체 전자재료 중에 DPT 제품이 75억 전분기보다 상승. DPT가 이제 주력이라 하잖아요. HCDS 요런 거 같은 경우는 66억에서 66억 별 차이 없고 하이K 요거에 이제 뭐 조금 고난이도 간다는 게 63억에서 68억 이거 별 차이 없고 10%도 못 올라가고 맞지? ACL 정착용 전구체 제품 18억에서 19억 변동 없지. 확산 방지용 6억에서 5억 8천 감소했고 기타 제품 14억에서 14억 별 변동 없고 소자 부분에서 광 트랜시리버 77억에서 21억 감소했다니까. 이게 캠옵틱스 사업잖아. 캠옵틱스 사업 감소했다고. 감소 빵꾸 났던 소리지. 감소. 그리고 그 전자재료 쪽에서 전자재료 광재료가 15억에서 15억 캠옵틱스 쪽에 이게 소자 부분이 광트랜시티버 캠옵틱스 맞을게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고 요렇게 요것만 봤을 때는 DPT 말고는 다 고만고만하든지 지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태. 자, 10% 이상 매출은 삼성이겠지. 226억. 그리고 국내 매출 잠분기 259억 올릴 때 235억. 중국 매출 58억 올 때 39억. 일본 매출 6억 올 때 6억. 대만 4억 8천 올 때 3억 4천. 유럽 4,800만 원 올 때 3,300만 원. 기타 1억 2천 원 올릴 때 1억 8천. 그래서 330억 올릴 때 요번에 287억. 중국 매출이 확 줄었고 국내 매출이 확 줄었고 중국 매출이 확 줄은 거는 뭐 중국 우리가 윤석열이가 나토가가 중국 때리고 또 올해 4월에 대만 뭐 유사시에 우리가 참전할 수 있다 때리고 뭐 이렇게 함께 중국 알게 모르게 삭삭삭삭 한국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그 타격 받은 것 같고, 국내 매출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생산 안 하고 재고를 소진하겠다, 재고를 쌓아두기만 했는데 재고를 이제 소진하겠다 내가 한숨 쉰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 매출이 조금 줄었던 것 같고, 그냥 내 생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박살이 난 거지. 매출이 박살났다. 작년보다 못 나왔다. 작년 330억인데 280억, 50억이나 덜 나왔는데, 50억이면 뭐고 한 10몇 프로 작년 대비 맞지? 3, 5, 15, 16%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판관비 봐봐, 고정비 급여 별 차이 없지. 급여는 떨어졌어. 퇴직금 다 떨어졌는데 저 대비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상승. 수도 광열비 470만원에서 680만원, 이거 200만원 이게 의미 없는 게고, 감가상각비 2억 6천에서 3억 별 차이 없지. 근데 차량 유지비 4,600만원 이것도 별 차이 없고, 연구비가 16억에서 20억, 이건 캠옵틱스 붙었으니까 4억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5억에서 15억. 야, 수수료가 15억, 10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10억이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회사가 어디에다 수수료를 낸단 말이고, 캠옵틱스가 어디에 수수료를 낸단 말이고, 인터넷 쇼핑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나오는데, 요거 알고 있는 사람은 댓글로 알려주든지, 아니면 이게 궁금한 사람은 그 뭐고 IR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급 수수료는 뭘 지급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고 10억이나 불어나는데 물어봐잉. 자, 난 안 궁금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관비가 10억이 상승했다. 자, 금융수익 뭐 이거는 큰 그거 없으니까 패스. 기타 수익 이것도 큰 거 없으니까 패스. 법인세는 38억을 환급 받았다. 환급. 그리고 1년 작년에 11억 냈다. 법인세 전분기. 요번에도 전분기 11억 냈고, 요번에는 3억 내는데 3억에 그냥 4를 곱했더니만 한 12억 잡았다라는 거야. 3억에 4, 3억에 3 법인세 부담액. 자, 이게 원가 플러스 판관비인데, 이거는 원재료는 작년보다 덜 썼어. 그리고 종업원 급여는 49억에서 60억으로 한 11억 증가했고, 종업원 급여 이제 원가 플러스 판관비에 이제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가 한 4억 정도 증가하고, 수수료가 11억 증가했고, 소모품이 한 또 4억 증가하고, 기타에서 20억이 또 감소했어. 기타는 또 뭘 줄였는지, 이게 또 궁금한 건 또 물어봐. 뭐가 또 줄였는지, 종업원 급여 이게 또 뭐가 올랐는지 난 별로 안 궁금해. 지급 수수료 10억 증가했는데 뭐가 증가했는지, 이거는 재무제표는 세세한 건 안 나오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 영업활동 창출 현금 흐름 법인세 36억 받을 거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마이너스라고 표시되는 거고, 매출 채권 10억 마이너스, 재고자산 29억 마이너스, 외상값 29억 안 좋기 때문에 플러스, 뭐 이런 게 더 했는 거고, 얘들 이제 배당 쪽으로 가면은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19%, 순이익의 40%. 40% 가니까 왠지 굉장히 크게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순이익이 얼마 안 되니까, 순이익이 얼마 안 되고, 주식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순이익이 얼마 안 되니까 커 보이는 거지. 순이익이 높아봐라. 순이익에 그거 나오는 거니까, 순이익의 주식수만큼, 그 순이익의 40%를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1.47%, 순이익의 19%를 나누니까 그 주식수만큼 나누니까 0.88%, 그게 한 주당 200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들 3년 배당을 했고, 3년 배당 3년 평균 1.1%, 최근 5년간은 1.2% 평균 배당을 줬다. 최근 5년간 연속 배당은 3년. 자, 21년 8월에 유상증자 3자 배당 삼성전자가 80만 주를 샀다. 액면가는 5만원이지만 그때 25,000원, 주당 25,000원 가격에 샀다. 25,880원에 샀다. 지금 17,000 얼마지 삼성전자한테. 이게 얼마더라? 204억인가 200억 정도 땡기는 거. 삼성한테 200억 땡기는 거. 시설자금 21년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 209억짜리 삼성한테 받은 거, 그 시설하는데 110억치 쓰려고 그랬는데 140억치 썼고, 운영자금 99억 쓰려고 그랬는데 54억 써가지고 남아있는 자금은 여기 채권 SK증권 두산 305에 10억 정도를 굴리고 있다. 21개월로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은 이렇게 굴리고 있다. 돈 쓰고 있다는 거지. 합병분할 패스. 자, 요게 5G 이동통신 사업 하려고 캠옵틱스를 지분을 49%인가 그런 했는데, 그게 캠옵틱스 영업권이 99억 4,870
99억 4,870만 원을 설정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영어권 손상 차손으로 83억이 날아가 붙잖아. 이걸 계산 잘못해가 샀다는 거지. 액면가 그 당근에서 사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면 뒤에 작동이 안 돼. 깨져서 사용 못해. 1,000원도 안 해. 이래 되는 거라. 10,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된 거라. 10,000원짜리 샀는데 100원 아니다. 이거 확률을 한다면 그런 건데 하여튼 99억이라고 측정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고 샀는 게 83억짜리 빵구가 났다. 아까 전에 봤잖아. 83억짜리 빵구가 났다. 무형자산이 99억 4,870만 원. 요게 처음에 가져올 때는 고래 설정했는데 이 보니까 빵구가 86억이네. 83억이네. 그래서 그걸 다 띄니까 지금 15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근데 얘들은 처음에 사올 때 얼마에 샀다고? 빵구가 나온 그 가격에 사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 샀다는 거지. 그렇게 그런 것도 있었다. 내가 해석하는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삼성한테 81만 주를 25,800원. 그래서 205억을 땡겼다. 209억을 땡겼다.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에 이 회사 지분 7%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회사 7%를 왜 가지고 있겠노? 왜 가지고 있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삼성이 봤을 때도 이 회사가 다른 데 납품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자기와 계속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수월하고 더 낫다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 맞지? 기술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뭐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들이 이제 이 싼 처음에는 7%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해버리면 대주주 지분보다 더 많아버리면 이 합병할 때도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또 어렵다 그러니까 또 이제 투자를 해서 더 키우는 그런 것도 있을 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거에 보면은 괜찮다. 21년 8월에서 1년간 보호해수 22년 8월까지인데 보호해수 기간 끝났는데도 얘들 안 팔았잖아.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지. 21년도에 25,000원인데 지금 17,000원이면 아이고 참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맞지. 그래서 지금 사면 삼성보다 싸게 산다.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은 1%,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 전기에는 2%, 0.5% 이런 식으로 매출채권은 돈 다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되고 6개월 이하는 거의 다 들어온다. 그리고 재고 사업 보면 이제 DNF가 있고 캠옵틱스가 있는데 DNF 재고가 465억에서 480억 조금 증가했지. 15억 정도 증가했는 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캠옵틱스 재고가 116억에서 130억. 여기는 또 15억 증가했네. 위에 거 DNF도 15억 증가했는데 캠옵틱스도 15억. 캠옵틱스가 덩어리가 더 작잖아, 맞지? 근데도 여기가 15억 증가했던 건 이건 좀 더 컸다라는 거지. 그래서 합쳐가지고 재고가 580억에서 610억으로 증가했다. 전체 재고가 18%에서 27%, 27%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20년, 21년, 23년, 22년, 21년이잖아. 21년 코로나 때도 재고가 18%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합치면서 캠옵틱스 합치면서 이게 캠옵틱스를 언제 합쳤더라? 캠옵틱스 언제 합쳤노? 잠깐만. 캠옵틱스 언제 합쳤노? 갑자기 생각 안 난다. 20년 합쳤잖아. 한 20년 합쳤으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 맞지? 20년 합쳤는 거라 가지고 그건 캠옵틱스하고 상관없이 18%에서 27%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건이 지금 팍팍팍팍 못 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근데 이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되진 않았는데 전체 자산 대비 27%가 재고라고. 내 수중에 100만 원 있는데 30 물건 그러니까 내가 물건 팔아야 되는 게 있고 재고가 30% 전체 매출에 100만 원 파는데 30%가 재고면은 좀 크지 맞지? 전체 자산 대비 30%면 27%면 크다. 요게 근데 얘들 재고는 일반 회사에서 사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삼성하고 SK에서 물건이 이제 조금 반도체나 그런 쪽 산업이 흥하면은 쫙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게 그게 문제지. 자 그렇다. 지금 빨래 하는 소리. 그 2023년 3월에 이렇게 있다. 사내이사 서준하 이를 보면은 삼성전자 기획조사 홍보 IR 부장을 거쳐 삼성 디스플레이 홍보 부장까지 하는 사람이 요 이사회에 들어왔다. 서준하 딱 들어왔다. 김명훈 서준하 여기 있네. 삼성 경영 지원 총괄한다. 삼성 디스플레이 부장했던 20년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김명훈 대표 66년생 나하고 10년 차니까 50여들이다. 50여들 맞지? 50대 이상이 카이스트 박사 11년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프린스 피칼 연구소장 했던 반도체 재료 68년생 19년부터 지금까지 쭉쭉쭉쭉 이렇게 했다. 직원들이 의외로 남자 218명 이런데 평균 근속이 8년, 관리직 남자 25명인데 평균 근속이 9.65년. 이거 2001년에 설립됐는데 창업하고 좀 끈끈하게 다 끌고 갔다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지, 맞지? 연봉이 그래 총 직원이 270명인데 8년에 연봉이 계산해보니까 한 5,400만 원 정도인가 그래 되더라고. 그리고 등기이사 3명이고 연봉 한 4억 좀 넘고 사회이사는 440 천 몇백만 원. 감사도 뒤에 이제 수치 나오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되고. 그리고 김명훈 대표는 한 10억 정도 받아가고 있고, 그 김명훈 대표 10억 정도 받는다. 그리고 출자금은 한 28억 정도 출자하고 있다. 캠옵틱스하고 그런 거겠지. 자, 탑업인 케미에 15억 투자했다. 기초전에 기말 28억 10억 투자한 게 28억이 됐다. 아, 맞지? 비상장이지만 요거 10억 투자한 게 20억. 비상장인데 28억 이게 숫자가 나올 수 있나? 나왔네. 하여튼간에 이런 것도 있다.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은 캠옵틱스라는 회사를 들어갔고 신기반기 반도체 재료 회사, 반도체 재료. 그리고 수출이 생각만큼 많이 높진 않다. 왜? 삼성하고 SK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은 대전 본사 83%, 대화 하이케이 공장 6%, 울산 지점 75%, 평균 한 77% 나온다. 종속회사 캠옵틱스 광소재는 한 40%대, 캠옵틱스 광재료 전자재료도 44%대, DNF 신소재는 11%대, 연구비는 한 6.9% 정도 20억 정도 쓰고 있고. 자, 그렇다. 5년 평균 배당은 1.2년,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1%, 재고 자산은 611억이 있는데 요게 총자산 대비 한 27% 되더라. 회전율은 1.6회 정도 돼. 1.6회라는 거는 이게 전자재료가 썩고 그런 건 아니지만 회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365일 나누기 1.6 하면 365 나누기 1.6 하면은 220일마다 재고가 돈단 말이야. 220일마다 얼마나 그 재고가 회전이 안 된다는 소리고.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 고려되어 있는 거. 부채율 22%, 유보율 2400%, 원가 75%, 판관비 22%, 판관비 65억 중에 10억이 수수료 매출이 증가했던데 10억 정도. 수수료 매출 알아볼 필요가 있고, 법인세는 환급받아서 36억,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3.5%가 났다. 이건 가라다, 가라. 퍼가 12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예상퍼 내가 봤을 때는 한 59배 나온다. ROE도 한 0.5 정도 나오고, GPA는 14.2. 국내 매출 중국보다 상승 다, 그러니까 매출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감소했다. 감소. 직원 평균 8년 5,400만 원 연봉이고, 등기이사 3명은 한 4억 7천 정도 받는다. 김명훈 대표는 10억 정도 연봉을 받는다. 출자금은 28억 되는 회사 DNF. 요거는 알싸리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맞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쫙쫙쫙쫙 나가고 시총이 9천억이 지금 1조 5천억 6천억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것도 이 DNF도 소조의 회사인데 그렇게 막 툭툭툭 나갈 수 있는 반도체, 나노 기능성 코팅, 광통신 이런 것들 좋긴 좋은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죽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 그러고 뭐 중국 양쪽에서 이제 저것들은 전쟁한다고 하는데 저것들은 이제 손잡고, 우리나라 대표가 영업사원이 조금 삐리한 가운데 이 회사가 그걸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이고 참아.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